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표현 차윤우입니다. 자, 11단원 최대와 최소라는 좀 독특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교과서나 다른 참고서에는 최대, 최소가 따로 단독 단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2차 함수나 또는 2차 방정식, 2차 식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간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최대, 최소는요, 정석 교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에도요, 이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가 뭐 우리 중학교 과정부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그러니까 고교 1학년 과정에서 다뤄야 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을 이 최대와 최소라는 단원 안에 이제 녹아서 최대값, 최소값만 집중적으로 구해보자, 이런 것들이고요. 뭐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방정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단원 10단을 뭐 배웠습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배웠고요. 일반적으로 2차 함수, 중학 과정에서 2차 식, 2차 함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베이스가 돼가지고 고교 과정의 독특한 내용들이 뭐 문자가 들어가 있고 문자가 여러 개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추가가 돼 있고요. 요 11단원은 좀 짧은 단원입니다. 약간 번외편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의 고난도 문항 안에는 이 최도 최소의 독특한 주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잘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요, 사실 중학교 과정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긴 2차 함수, 여기 2차 함수여도 되고요, 또는 그냥 2차 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a 괄호 열고 x-m의 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어요. 요 식의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또는 요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과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제한 조건들이 있는 거죠.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요 a나 x나 m이나 n이라고 하는 값이 일반적으로 실수 범위에서 찾습니다. 최대, 최소란 말은 잘 들어봐야 돼요.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죠?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오직 실수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는데 i와 2i는요 대소 비교 돼 안 돼요.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대소 비교를 한다는 뜻은 오직 실수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최대, 최소를 다룬다는 거 역시 대소 비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직 실수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였을 때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 다루는 원리가 뭐냐면은 A가 만약에 양수면 요 덩어리 전체는 무조건 0 이상이에요. 맞습니까?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양수면 이 덩어리가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네모가 제일 작으면 얼마? 0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전체 식이 제일 작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놓고 따졌을 때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 주어진 식의 무슨 값? 최소값이 n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이거 양수기 때문에 그냥 얘가 커지면 무한히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최대값을 무한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무한대를 안 배웠지만 뒤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다 보면은 극한의 개념, 그러면서 무한의 개념을 배우는데 그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값이란 용어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고요. A가 만약에 음수이면, 그렇죠? 요 네모 덩어리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 이하가 되는 거야. 0 이하니까 요 네모 덩어리 0일 때가 가장 큰 값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때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0, 요거는 n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걸 이제 2차 식을 관점에서 접근했었는데 2차 함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여러분 정석교재에 나와 있고요. 역시 중학교 과정입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 겁니다. 당연하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뭐예요? 최소가 되는 순간인 거야. 무슨 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면 x가 m일 때 최소값은 n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최대값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A가 음수가 되면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이때가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고, 쭉 아래로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거고요. 요거 우리가 2차 함수 얘기할 때 요 m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2차 함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걸 2차 함수라고 하면은 대칭축이 뭐였죠? x가
2a분의 마이너스 b일 때가 대칭축이니까 요 대칭축이 바로 꼭점의 x좌표. 요 꼭점의 x좌표인 요 2a 마이너스 b를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전체가 꼭점의 y좌표가 돼서 최대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최소값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건 최고참 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이에요. 이제 고등과정은 뭐냐? 고등과정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제한된 범위, 제한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고등과정이야. 그리고 이게 깨끗하게 뭐 x제곱, 2x,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수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 그냥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라 x가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를 처리하는 걸 배우는 게 이번 시간이고요.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형태들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고 이게 처음 공부하면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식을 가지고 연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 식을 만족하는 뭐 2차 함수란 단어가 없죠. 요 세 식, 그러니까 식이거나 함수이거나 같다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만족하는 실수 XYG, 그러니까 이런 실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 왜 필요하냐면은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무조건 0 이상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거죠. X제곱, Y제곱, Z제곱을 최소로 하는 A값과 최소값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궁금한 건 뭐냐면 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X제곱, Y제곱, Z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세 개의 식을 봤더니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습니까? X 몰라, Y 몰라, Z 몰라, A 몰라. 4개 모르는데 식이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X, Y, Z 값 구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구할 수만 있으면 요 값을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봤겠지. 근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값을 가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요. 소거법에 의해서 문자, 요 식이 2개가 있으면 한 문자를 소거할 수가 있고요. 식이 3개가 있으면 2문자를 소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A, B, C 값은 X, Y, Z 값은 구할 수 없습니다만 요거를 한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볼까요? X는 자 여기가 Y가 있고 Y가 있으니까 이 식을 X를 Y에 관한 식으로 이거 Z도 Y에 관한 식으로 쭉 만들면 이 식은 오직 Y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X는 Y 플러스 6이고요. 이 식은 Z는 5A 마이너스 3Y가 되고요. 됐습니까? 이거를 이따가 집어넣게 되면은 X자리에는 Y 플러스 6을 대입하고 Y에는 그대로 Y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Z에는 마이너스 5A 플러스 3Y를 집어넣고 이퀄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Y, 3Y니까 이 식은 5Y가 남게 되고요. 여기는 6이 되고 1이 되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5A 넘어가니까 플러스 5A가 돼서 오케이. Y가 뭐가 남냐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한 겁니까? Y를 A에 관한 식으로 만든 거야. 그럼 X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X가 Y 플러스 6이니까 이 값은 5 플러스 A가 되겠네요. Z도 바꿀 수 있습니까? 오케이. 5A 마이너스 3A니까 여기 3I가 뭡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A가 되고 이게 3I잖아요. 이걸 빼니까 이게 더하기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2A 플러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죠? X, Y, Z를 전부 다 A에 관한 식으로 만들고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X제곱, Y제곱, Z제곱의 최소가 되는 A값과 최소값 찾는 거니까 요거 제곱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A-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의 제곱의 최소값 찾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런 거야. X에 관한 2차 함수는 아니지만 A에 관한 2차 식 맞습니까? 근데 A가 문제에서 실수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냐면요. 6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0A 플러스 12A니까 플러스 20A
1, 25, 9니까 플러스 3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최소값 찾는 거야. 그럼 뭐예요? 는 y라고 표현하면은 요 y는 a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갖고 꼭지점을 좌표를 찾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는 이걸 완전 제곱수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쌤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차 함수 양수 맞습니까? 요거 양수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xy에 관한 함수인데 이거는 ya에 관한 함수인 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최고차 함수니까 언제가 최소야? a가 얼마일 때? 그렇죠? 꼭지점일 때. 2a분의 마이너스 b일 때. 이 경우는 2 곱하기 6 1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0,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될, 계산이 맞니? 잠깐만 다시요. 10, 여기는 12, 여기는 마이너스, 예, 오케이. 예, 그래서 계산 맞네요. 자, 요게 될 때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가 되는 순간인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 생긴 거죠. 이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요때가 얼마인가? 이게 지금 이거 y는 6a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35가 되고 요때가 마이너스 3분의 5일 땐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x축이 아니라 무슨 축이야? a축이야. a축. 이렇게. 자,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다시 한 번 문제 볼게요. 실수 a 값인데 정확하게는 정수 a 값인 거야. 그러니까 실수는 실수인데 그 a가 정수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a 값이 요 값을 가질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은 이 값은 가질 수 없지만 어쨌든 이 y값, 요 시계값이 갖는 것은 이 y값을 전부 다 가질 수가 있으니까 가장 작은 건 언제일까?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랑 제일 가까운 정수. 이게 대략 마이너스 1.66666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 정도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은 언제입니까? 요 마이너스 2일 때를 여기 주어진 요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최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64, 24에다가 마이너스 40에다가 플러스 35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59에서 40 빼니까 정답은 19가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수 조건이 없으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고요. 최소값, 값이란 단어를 쓸 때는 무조건 y좌표를 말하거든요. 값. 그래서 요게 최소값인데 이 값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정수 a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조금 더 쉽게 찾는 방법은 이래요. 좀 이따 뒤에 가서 제한된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 문제를 풀 겁니다. 제한된 범위가 있는 문제는 뭐 그래프를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해해도 상관없고, 또는 일반적으로 꼭지점에 해당하는 게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고 치면은 얘랑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다고 치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가 최소냐라고 물으면은 요때가 최소입니다. 이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 x좌표랑 요 x좌표를 비교해가지고 꼭지점의 x좌표랑 제일 가까울 때가 최소, 가장 멀 때가 최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중3 과정에 다 있습니다만 고등 과정에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제 11-2번. 여기까지 라이트한 부분이네요. xyz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과 xyz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 문제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부정방정식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어떤 식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요 값이 0 이상임을 이용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아까 꼭지점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꼭지점을 이용한 거 사실은요, 완전 제곱식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xy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xyz가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째 게 조금 더 쉬우니까 두 번째가 먼저 할까요? 봐봐요.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4z 플러스 10이니까 이걸 제곱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있지요. 어떻게? 이거 x제곱하고 마이너스 4x를 제곱으로 만들 수 있지요. 또 y제곱하고 플러스 2y도 제곱으로 만들 수 있지요. 그 다음에 2z 제곱하고 마이너스 4z도 제곱 은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플러스 10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플러스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중학교 때 이미 했었죠? 이거 완전 제곱되면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 제곱 되려면은 요 2로 묶어내면은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여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저 노란색 3개, 4, 1, 2를 더해줬으니 여기는 빼기 4, 빼기 1, 빼기 2를 해야지만이 원래 식과 똑같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따라서 요 식은 뭡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괄호 열고 z-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질문이 뭡니까? 다음 식의 최소값과 x, y, z 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소값이 얼마야? 3이야. 언제?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1이고 z가 1인 순간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이걸 x, y, z라고 해도 되고 x는 2, y는 마이너스 1, z는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이. 자, 이거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주어진 첫 번째 형태는요, x제곱, y제곱 있고 xy 항인데 이게 2xy라고 하는 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완전 제곱식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내림차순으로 한 문자에 관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의 제곱항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항이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 2로 묶어내니까 1-y의 x 플러스 자 상수항은 2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요렇게 지금 x에 관한 2차항, 1차항, x가 없는 항 상수항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없을까?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뭐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플러스 1-y의 제곱항이 들어가 있으면 a제곱, 2ab, b의 제곱 형태가 되면서 완전 제곱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빼기 1-y의 제곱을 해주시면은 이 식이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다시 a제곱, 2ab, 그리고 b의 제곱 지금 이런 꼴인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정리하게 되니까 이 식은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뭡니까?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에다가 요거를 빼주는 거 이거 정리하게 되면 y제곱 빼기 2y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2y제곱에서 y제곱 빼니까 y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y에서 2y 더하니까 마이너스 2y이고요. 플러스 3에서 1을 빼니까 플러스 2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최소값 찾는 거야. 중학과정은 이게 한 덩어리만 딱 있었는데 고등과정은 이제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원수는 보입니까? 그죠? 실수제곱, 실수제곱이니까 이거는 아무리 작아도 0보다는 작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최소값이 0. 이거 최소값이 0. 그렇게 되려면은 y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y는 1. 그때 x가 얼마가 됩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y가 1이면은 x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때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최소값인 거죠. 예. 네, 이렇게. 문제 풀다가 이제 선생님 저는 모순이 생기는데요. 얘가 0이 됨과 동시에 얘가 0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뭔가 문제의 식변형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 단원에서 하는 가장 많은 실수거든요. 이런 거. 2x 제곱 마이너스 4x의 최소값 구하세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식은 2의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식이 2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변형하면 안 된다고. 이거 x제곱 한 덩어리 놔두고 여기는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로 만들어서 요 식은 완전 제곱식 플러스 요 부분 정리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에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니까 이게 마이너스 4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4다 라고 쓰면 안 된다고 이거는.
여러분 알겠어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려면 x는 0이고 그와 동시에 x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하나가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로 예쁘게 정리를 하시고 문자가 두세 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것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은 예, 이렇게 각각이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정리되고 있죠? 예. 뭐 좀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뭐 중학과정하고 특별히 다른 그런 느낌은 아닐 거야.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나와. 진짜. 필수 해제 11-3번. 중학과정과 고등과정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바로 필수예제 11-3번입니다. 필수예제 11-3번을 같이 공부를 하시고 이해가 끝난 다음에 그 밑에 유제도 풀어보시고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고등과정에서는 중학과정하고 달라. 뭐가 다르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함수는 지금 어떻게 생긴 함수입니까? 위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야. 됐어요? 자, 위로 볼록한 함수인데 이 위로 볼록한 함수의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대칭축 찾아볼까?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 값이 x가 얼마일 때입니까? 2분의 a일 때야. 그때 y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었거든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가 되고 플러스 2분의 a 전체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플러스 2분의 a 전체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4분의 a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완전제곱식 만들어도 되고요. 어쨌든 이 식은 4분의 a 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뭐냐면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1번 y 최대값 구하세요. 좋아. 4분의 a제곱. 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바로 이 녀석 때문이야. 요거 때문에 이제 이거 별표 친 거예요, 지금.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a라는 값이 없으면 a라는 값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면은 뭐 최대값 한 방에 딱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2분의 a라고 하는 값이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서만 최대값 찾고 싶은 거야. 이 함수가 사실 다 그려지는 게 아니야. 이 함수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이게 플러스 1이야. 그럼 요 사이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그래프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1이면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최대값이 4분의 a 제곱이 아니죠. 뭐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요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 그와 동시에 대칭축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A값의 위치에 따라 A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대칭축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도 A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뭐 똑같이 A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런 건 조금 달라요. 이런 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X가 얼마일 때입니까? 1일 때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설사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최대값은 요걸로 딱 고정인 거야. 대칭축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칭축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하고 쪼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쪼갤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인데 그 사이에 대칭축이 있냐 없냐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어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면은 최대값은 볼 것도 없이 4분의 a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칭축이 지금 2분의 a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제로 안 그려지는 거야, 여기가 안 그려지는 거야,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냥 그림은 그렸지만 실제로는 없는 그래프인 거야, 실제로.
어떤 느낌이 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실제로 없는 그래프인 거야, 실제로. 이런 그래프인 거야. 이거의 최대값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만 그려지니까 요때가 최대값인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구간으로 나누면은 얘는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1이고 이게 2분의 a니까 1하고 2분의 a를 비교하면 2분의 a가 더 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대칭축이 이렇게 있는데 2분의 a가 있는데 1하고 마이너스 1이 요렇게 마이너스 1, 요렇게 플러스 1이 있으면 이때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1하고 2분의 a를 비교하면은 2분의 a가 더 큰 거야. 그래프를 요렇게 대칭축 2분의 a를 그리시면은 여기가 1. 오잉? 잠깐만요. 반대. 1이 더 큰 거. 예.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야 이거? 예.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a가 작은 거. 그래프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최대값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자, 선생님 편의상 요거를 일반적으로 뒤에 가서 함수를 fx라고 많이 쓰거든요. 네, fx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때는 언제가 최대냐면은 빨간색으로 요때가 최대인 거야, 이때가. 그럼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f1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x가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 값은 얼마냐? f1은 여기 식에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값입니다. 자, 두 번째, 요 경우에는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f 2분의 a가 최대인데 이건 아까 구했죠. 꼭점의 yf 얼마입니까? 아까 4분의 a 제곱이 최대값입니다. 세 번째, 이 경우는 요때가 최대인 거 알겠습니까? 이때는 x값이 얼마나 뜨니까 마이너스를 뜨기 때문에 f-1이 최대고요.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a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건 뭐 a값이 무슨 말이야? a가 2보다 클 때야. 요거 a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일 때야. 이거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입니다. 네, 여기 등호 여기로 간가요? 네, 이렇게. 예, 이런 상황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등호는 여기 들어가건 여기 들어가건 상관없습니다. 경계면에서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거의 자 1번에 다시 1번 프라임 이거의 최대값을 GA라고 할 때 GA의 그래프를 그려봐. 또는 GA의 최소값을 구해봐. GA의 최대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의 최대값이 A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GA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조차 지금 잘 보니까 뭡니까? A에 관한 1차식, A에 관한 2차식, A에 관한 1차식이니까 A에 관한 함수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차항 최고차항 교수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엄청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은 이건 정석 교재를 뛰어넘는 문제지만 역시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A축을 그리시고요. 여기가 Y축 그리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Y는 4분의 A제곱. 그 다음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2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를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 식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A? 잠깐만요. 2보다 클 때는 그렇죠? 그래프가 기울기가 지금 Y는 A 마이너스 1이지? 선생님 헷갈렸어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렇지? 그 함수가 2,1을 지나고 요 그래프 2,1인 거죠. 2,1인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 범위에서 f-1은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생긴 함수가 뭐예요? 최대값을 GA라고 했을 때 그 GA가 A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최대값의 최소값이야. 어렵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정답이 0입니다. 0. 언제가 0이야? 언제가 0이야? 바로 A가 0일 때가 0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식에서 지금 A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이때의 최대값은 0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최대값, 최소값은 0.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일단은 굉장히 어색하죠. 범위를 나눠서 구하는 게 어색할 거야.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구하는 어색한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게 이해가 된 다음에 쌤이 지금 번외편으로 또다시 말한 내용까지 이해하시면은 완벽하게 이 부분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한 번은 잘 안 됩니다. 수업 이해하시고 필수에 다시 풀어보시고 유제도 풀어보시고. 자, 두 번째, y의 최대값이 4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y의 최대값이 4란 말은 이 말인 거죠. 지금 최대값이 지금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얘가 4이거나 또는 얘가 4이거나 또는 얘가 4이거나 이 중에 하나 4라는 뜻입니다. 최대값이 지금 우리가 구한 거니까. 그럼 얘가 4가 되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5가 되면 됩니다. 얘가 4가 되려면요, 넘어가면 a제곱은 16이니까 a는 4가 되면 되는 겁니다. 4가 아니 뿔마 4인가요? a가 뿔마 4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4니까 넘기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돼서 이렇게 총 4개의 답이 나오는데 요렇게 생긴 상황은 a가 2보다 클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a가 5는 답이 되지만 이렇게 생긴 상황은 a가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만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상황은 a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텐데 마이너스 5는 되기 때문에 답이 되겠고 따라서 a 값은 뿔마 5만 답이 되겠습니다. 고등과정이 중학과정과 확 차별화된 내용이야. 지난 뭐 10단원도 마찬가지고 뭐 근의 분리라든지 근거계수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한 느낌이고 뭐 이러지만 깊게 들어가면은 분명히 중학과정과는 확 차이가 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과정에서 문자가 있는 형태를 많이 안 다뤘어요. 뭐 여러분들 심화 교재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만 다뤘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와 2차 방정식, 2차 식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 판별식만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2차 함수, 2차 방정식, 중학과정과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범위가 있고 문자가 있는 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반드시 유제 풀어보세요. 넘어갑니다. 11-4번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1일 때, 이러한 상황이 성립할 때 4x 2y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제한된 범위가 실제로 나와 있진 않아. 그러나 그 제한된 범위가 숨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간단하게 보세요. xy가 실수야, 실수. 간단하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 xy가 실수야. 근데 xy가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요 식을 딱 보는 순간 x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는 없죠. x가 2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x가 2가 되는 순간 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y제곱이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x제곱은 max가 1이야. 왜? y가 0이 되는 순간 x는 1일 수 있어요. 근데 1보다 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식들이 사실은 뭐가 되어 있다고요? 범위가 숨어 있는 거야. 범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범위가 숨어 있는 게 대부분 제곱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수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y의 제곱은 1-x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y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은 x-1에 x 플러스 1이 되고요. 0 이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사실상 숨어있는 범위를 찾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 1번 어떻게 보냐면 2y 제곱이 보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2y 제곱 자리에는 우리가 1-x 제곱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은 뭐예요, 지금? 4x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예, 변형됩니까? 완전 제곱식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식이 뭐냐면은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고, 아무 조건이 없으면 이 식 최대값 얼마야? 5야, 5. x가 2일 때가 이게 값이, 요게 제일, 이 음수니까 무조건 이게 전체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클 때가 얼마입니까? x가 2일 때인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5, 최소값은 없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안에 범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쓰여진 값이 항상 0 이상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아까 동일하네요. x-1에 x 플러스 1이 0 이하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도 이건 거야.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에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처음이니까 그래프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형태입니다. y는, y는 하지 말까요? 하여튼 그냥 이 식이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요 y랑 헷갈릴 것 같아서 y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이 식을 어쨌든 뭐 m은 그죠? 요 값은 이게 이제 x랑 m에 관한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대칭 추이 얼마입니까? x가 2일 땐 거잖아 지금. 그때 요 값이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으면 최대값이 5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x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에서만 그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에서만 여기 2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요렇게만. 이해되겠니? 이렇게만 그려지고 따라서 최대값이 얼마야?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최대값이 4가 되고요.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9 플러스 5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하시겠습니까? 제한된 범위가 숨어 있을 때 그걸 찾는 방법들. 자, 계속 또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3x 마이너스 2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합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 식도 똑같아요.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요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대입해요. x의 제곱에 y제곱짜리다 뭘 대입합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뭐 사실상 x제곱 y제곱이 나와 있긴 한데 그냥 해봤습니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 식은 3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야, 지금. 아무 조건이 없으면 최대값 없어요. 최소값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 거야. 어떻게? 이게 y제곱이니까 이 y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왜냐면 x에 관한 식이니까. y의 범위가 아니라. 그래서 요 식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인수분해 하시면은 x-1에 x-2가 0 이하가 되고요. x의 범위가 1 이상 2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하고 x가 2일 때 여기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x가 1일 때 이 y값이 얼마입니까? 여기 대입하는 거야. 1이죠. 2일 때 y값이 얼마입니까? 6에서 빼니까 역시 4가 돼서 최대값 4, 최소값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프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분명히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야. 원래 그래. 특히나 뭐 11달 4번 말고 요 앞에 있는 11달 3번 같은 게 훨씬 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잘 따라오시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응용 문제, 실생활 활용 문제입니다. 학교 내신이나 시중 교재에도 요 11-5번과 같은 형태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문제를 딱 봤을 때는 뭐 식이 하나도 없지. 2차 함수 이런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진 문제의 상황, 이게 뭐 도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좌표로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문제의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여러분이 세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식을 여러분이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을 통해서 풀어갖고 답을 내는데 보통 이런 이제 활용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활용 문제, 뭐 응용 문제, 활용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활용 문제들은요 제 1단계가 전부 다 말이 문장으로 나와 있잖아. 이걸 뭐 좀 어려운 말로 문장제라고 부르는데 문장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 문장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활용 형태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식을 세우는 게 1단계야. 식을 내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연산해가지고 답을 내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이 과정을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연산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연습한 겁니다. 식을 세우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일단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 좋아. 변 BC의 길이가 4.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삼각형인 거야. 이게 ABC라고 하면은, 이 길이가 지금 4인 거야, 4. 이 길이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BC의 평행한 직선이 두 변 AB랑 AC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 AB랑 AC랑 만나는, 그러니까 요 BC의 평행한 직선이 있나 봐요. 평행한 직선이 있나 봐. 그래서 요 점을 P, 요 점을 Q라고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평범하죠? 그러니까 식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 또. 점 P를 지나서 AC의 평행한 직선, Q를 지나서 AB의 평행한 직선의 교점을 R이라고 한다. P를 지나고 AC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뭐 요런 직선, Q를 지나고 이거의 평행한 직선, 이런 직선. 그랬을 때 요 만나는 점을 우리가 R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재미있는 사실은 얘 평행하고 이거 평행하니까 서로 평행사변형 맞습니까? 오케이, 평행사변형이야.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 삼각형 ABC와 PQR, ABC와 PQR의 공통 부분의 넓이가 Y. 요 넓이가 Y인 거야. 알겠습니까? 요 넓이가 Y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은, 아니, 삼각형 ABC와 PQR의 공통 부분이 그냥 삼각형 PQR이지. 차라리 삼각형 PQR의 넓이를 Y라고 하지. 왜 어렵게 공통 부분이란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수능 수학 문제, 뭐 내신 수학 문제, 정석 교재의 문제, 수학 문제 자체의 기본적인 특성은 쓸데없는 조건이 없어요. 쓸데없는 조건이 없습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그 필요가 뭘까? 아니, 왜 공통 부분이 그냥 PQR 하면 안 되는가? 만약에 이 PQ가 요런 정도점에서 여기가 P이고 여기가 만약에 Q가 되면은 이거 평행한 직선, 이거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은 요 점이 R이 되는데 그때 삼각형 ABC와 PQR의 공통 부분은 다름 아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생긴 부분이 Y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뭐 종이접기 하듯이 접는 거랑 좀 다르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삼각형 R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게 완전히 얘랑 겹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범위에 따라서 한마디로 요 중점에 해당하는 것보다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요 넓이가 Y. 선분 PQ의 길이가 X. 요 길이가 X입니다. 요 길이가. 여기 X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길이가 X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랬을 때 질문이
x하고 y를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프를 그리시고 최대값 구하세요. 그러니까 최대값이란 말은 뭐야? 가장 많이 겹칠 때가 언제일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뭐 우리 느낌상으로는 딱 중간일 때가 예쁘게 겹쳐가지고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란색 케이스하고요, 빨간색 케이스하고 나눠지는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노란색 케이스는 조금만 접을 때야. 파란색은 많이 접을 때인데 언제 이렇게 될 때인가를 봤더니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은 삼각형을 딱 반으로 쪼개면은 이 길이,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랑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긋고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은 반드시 이 점에 딱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에서 이 길이, 이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딱 중점을 긋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얼마입니까? x가 2일 때지, 2일 때. 그럼 요 길이가 4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요게 2가 되면 요거 평행사변형이가 2가 되고요. 요게 2가 되면 요게 2가 되는 겁니다. 여기 딱 중점이 도착하겠죠. 이런 것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는 순간이 우리가 원하는 노란색과 빨간색 경계가 되는 순간인 거야. 그보다 많이 접게 되면 이제 빨간색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식을 세우는데 요거 식을 세우는 걸 이제 막 너무 현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인지 무슨 삼각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닮음 관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요,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랑 어떻습니까? 서로 같습니다. 서로 합동이죠. 평행사변형을 반으로 쪼개면은 이 둘 넓이가 똑같습니다. 뭐 간단한 이유로 이 길이는 똑같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으니까 두 삼각형 서로 합동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요 파란색 삼각형과 이 엄청나게 큰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닮음 관계입니다. 닮음비가 몇 대 몇입니까? 이 길이가 엄청나게 큰 삼각형, 이 삼각형. 요 길이가 지금 4니까 한 변의 길이가 4인 거나 한 변의 길이가 x인 것에 닮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4대 x. 길이의 비가 4대 x면 넓이 비는 제곱하는 16대 x의 제곱의 비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큰 삼각형 넓이가 얼마야? 16이잖아. 실제로 16이잖아.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러면 실제로 작은 삼각형 넓이는 x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요 파란색은 x제곱 넓이가. 그럼 노란색도 x제곱. 오케이. x가 0에서부터 2까지는 y는 x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x가 2보다 클 때는 이제 이 빨간색처럼 따르게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아무리 커봤자 요 x의 길이는 요 bc보다는 클 수가 없겠지. 그럼 당연히 4보다는 작게 되겠지요. 이때는 뭘 따르게 되느냐? 이 빨간색을 따르게 되는데 이 빨간색 구하는 방법은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요 파란색 빗금친 삼각형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커다란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닮음이잖아요. 이게 x면 이 넓이는 x제곱이었잖아. 요게 x니까 이 커다란 거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x제곱이 되는 거죠. y는 x제곱에서 빼주는 거야. 뭐를 빼주느냐? 이 파란색 삼각형에 해당하는 걸 빼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파란색 삼각형도 역시 닮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길이만 구하게 되면은 요 삼각형은 넓이가 요 길이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 삼각형의 닮음이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x면 요 넓이는 x제곱이야. 이 길이가 4면 큰 넓이는 4의 제곱인 거야. 닮음이기 때문에.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를 봤더니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길이 x지. 이 길이가 얼마야? x야.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야? 4-x 맞습니까? 이 길이가. 오케이. 자, 이 길이도 마찬가지야. 요게 평행사변형 맞죠? 이 길이가 x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도 동일하게 x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4-x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4에서 빼기 4-x를 두 번 빼주니까 8-2x를 하시면 요 값은 2x-4가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넓이를 빼주니까 이게 2x-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좀 복잡합니까? 혼자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다시 요 길이를 구하니까 뭐라고 이 값이? 2x-4야.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걸 제곱하는 거야. 왜? 비례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를 정리하니까 값이 마이너스 3x의 제곱 248이니까 플러스 16x 마이너스 16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요게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넓이라면 그래프로 하면 그래프 2 그래프 4 자, y는 x제곱이 0부터 2까지는 네, 0부터 2까지만 x제곱이니까 2, 네, 얼마? 4를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그립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6 대칭축이 얼마야? 2a분의 마이너스 b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6 하시니까 3분의 8이 대칭축입니다. 3분의 8은 3분의 6이 2니까 2보다 좀 큰 값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대칭축인 거야, 이게. 3분의 8이.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은 0이 돼요. 그냥 간단한 이유로 저 길이가 4가 되면은 공통 부분이 없잖아. 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0인 거야. 근데 이걸 뭐 수식으로도 구할 수 있죠.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8 플러스 36, 플러스 64 마이너스 16은 0이 되기 때문에 4,0을 지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첫 번째 답이고요. 이때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딱 그래프를 보니까 요때가 최대값인 거 알겠습니까? 네. 구하는 방법은 3분의 8을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8이 적으면 9분의 88에 64 플러스 16 곱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고요. 뭐 약분하면 3이 되고 전부 다 16이 있으니까 16으로 묶은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16 곱하기 4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16 묶어내니까 플러스 3분의 8 여기 16분의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구해보니까 3분의 4에서 이거 하니까 값이 3분의 16입니까? 그죠? 3분의 8 빼기 3분의 4 하면은 3분의 4하고 1을 빼니까 3분의 1, 3분의 1이 16 곱하니까 3분의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뭐 만만치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단원이에요. 특히나 뭐 마지막 활용 문제는 꼭 이게 최대 최소와 관련이 있어서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식을 세우는 과정이 이때까지 좀 어색해. 지금까지 계속 식만 다루다가 이제 어떤 응용 문제를 보니까 이걸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내신에서 흔히 말하는 서술형 문제. 내신에서 가장 배점이 높고 가장 어려운 형태 문제가 바로 이런 형태들이고요. 이 형태 정석 교재에 있는 걸 집중적으로 여러분 연습하시면은 직접적인 도움이 돼서 성적 향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고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